아씨 행장기. 김씨가 이럴 때는 탑삭불이 한참 봉은 첩의 집에 가고 없는 게 분명했다. 줄 맞춘 병정이라 태수는 마음 놓고 허접스럽게 소리를 지르면서 방구석계로 피해 들어간다. 김씨는 물었던 것을 놓치고서 씩씩 기어들고 태수는 방구석에 가서 박혀 서서 두 손을 내밀어 김씨를 밀어낸다. 다시는 안 그럴게. 다시는. 태수는 어리광을 떨면서 빌고 김씨는 약올랐던 게 사라지기 전에 웃음이 나오려고 하는 걸 억지로 참을 겸 입을 벌리고 덤벼든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저 다시는 안 그럴게요. 태수는 지친 몸을 지탱하다 못해 털썩 주저앉아서 두 손바닥을 싹싹 비빈다. 김씨는 태수가 그러면 그럴수록 한 번만 더 물고 싶어 죽는다. 이제는 밉살스러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뻐서 물고 싶다. 김씨는 물기를 무척 좋아한다. 그녀는 태수가 이뻐도 물고 미워도 문다. 물어도 그냥 질근질근 무는 것이 아니라 사정없이 아드득 물어댄다. 이렇게 물어대는 맛이란 인념 속이 근질근질하고 몸이 금시로 노그라드는 것 같아 세상에도 꼭 둘째 가기 좋지 셋째도 가지 않는다. 그 덕에 태수는 양편 팔이나 어깨로 젖가슴으로 사뭇 이빨 자국 투성이다. 처음 시초는 소리를 내서 티격태격하기가 조심이 되니까 소리 안 나는 싸움을 하느라고 물고 물리고 했던 것인데 지금 와서는 그것이 둘 사이에 없어서는 안 될 애무가 되고 말았다. 김씨는 입을 딱 벌리고 한 번만 더 물자 하면서 자꾸만 태수 앞으로 고개를 파고든다. 아파서 죽겠구만. 태수는 먼저 물린 자리를 만지면서 바로 엉석을 부린다. 그래도 그새 죄지은 벌로 한 번만 더 요거 사. 물기도 이골이 나서 어느 결에 덤벼들었는지 태수의 어깨를 덥석 물고 몸을 바르르 떤다. 응 하는 소리가 사뭇 징그럽다. 아이고 이놈의 늙은이가 이젠 영영 날 죽이네. 태수는 방바닥에 나동거려져 우는 신용하면서 물린 어깨를 손바닥으로 비빈다. 아프냐? 김씨는 좋아서 태수의 얼굴을 들여다보다가 머리를 안아 올려서 무릎을 베개를 해준다. 아이 가엾어라 내 새끼. 자 그럼 쎄쎄 줄게 응? 김씨는 태수의 어깨를 손바닥으로 싹싹 비비면서 쎄쎄 까치야 까치야 우리 애기 생일날. 아이 또 술 먹었구나. 술 퍼먹었어. 아주 많이 속상해서. 또 속상한다고 술만 먹고 다녀선 쓰나. 몸에 해롭기나 하지. 꿀물이나 좀 타다 줄까? 태수는 고개만 살래살래 흔들고 눈을 스르르 감는다.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하다. 태수의 얼굴을 내려다보던 김씨는 태수 못지않게 얼굴에 수심이 드러난다. 아무래도 김씨는 가볍게 한숨을 내쉬면서 탄식하듯이 혼잣말로 뇌살인다. 너를 장가들여서 마음을 잡게 해야 할까 보다. 아무래도. 장가? 응? 무슨 장가? 혹시 우리 초봉이라면. 태수는 시부둥하게 자신에게 하는 듯이 이런 조소를 한다. 그건 안 될 말이다. 김씨는 시방까지 상냥스럽던 얼굴과는 딴판으로 더럽 표독스럽게 잡아댄다. 대체 어째서 초봉이라면 그렇게 치를 떠우? 태수는 열이 나서 벌떡 일어나 앉아 눈을 찢어지게 홀긴다. 내가 5kg라도 기어코 초봉하고 결혼하고 말걸? 태수는 씹어뱉듯이 두렁거리면서
아무데나 두러 쓰러진다. 내가 방해해도? 그거 원 무슨 놈의 갈풀이 같은 심정이랑. 그래,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지내다가는 못 쓰겠으니 갈려야 하겠다고 네 입으로 했던 말이야. 뭐 또 나에게 마음을 잡으라고? 다 그렇게 하자면 역시 장가를 드려야겠다고 한 건 누구야? 내가 장가를 가겠다면 중매 이상 뒷수발을 다 들여주겠다는 말은 네 입으로 한 말이야. 그래, 글쎄 내가 중매까지 서고 말끔하게 장가까지 보내줄 테야. 그런데 왜 내가 좋다는 초봉일 회방을 놓으려고 들어? 초봉인 안 된다. 너에게 가면 그 애가 불쌍해. 천하 건달 불량자한테도. 그 애가 시집가서 신세를 망쳐서 될 말이냐? 태수는 화가 나서 벽을 안고 누워버린다. 그래서 골을 내는 것이지만은 김씨는 김씨대로 노여움이 없지 않다. 노여움 끝에는 사연 여자답게 뉘우쳐지기도 한다. 태수가 여관에서 묵다가 아는 사람의 주선으로 이 집으로 하숙을 잡아 들게는 작년 여름이다. 제밥술이나 먹는 탑삭불이 한참 복내가 무슨 이문을 바라서 그런 건 아니고 기왕 뜰 아랫방이 비어있으니 비어내던져 두는 이보다 점잖은 손님이라도 치고 싶다고 김씨가 이웃에 말을 했었다. 그때 여염집을 구하던 태수한테까지 발을 가달았다. 원래는 서로 코가 어디가 붙었는지도 모를 생판암이지만 한번 주객이 되고 보면 두 사이 매월 25원이라는 밥값을 주고받는다는 거래를 떠나서 서로 마음이 소통되게 사정이 마침 맞아떨어졌다. 태수는 생김새도 흉치 않거니와 성품도 사근사근하니 정이 붙는 데가 있어서 탑사풀이 한참 봉더러도 아저씨하고 정말 일갑벌이나 되는 조카처럼 따르고 덜어는 맛 좋은 정종병도 들고 들어와서 적적한 밥상머리에 앉아 반주도 권해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밉지 않게 굴었다. 탑삭불이 한참봉은 그것도 자식이 없는 사람의 약한 인정이라 태수가 그래주는 것이 적잖이 위로되고 그러는 동안에 정이 들어 어느 때는 태수가 꼭 자기의 자식이다 친족과 같이 생각되는 적도 있었다. 그는 늘 태수의 밥상에도 마음을 쓰고 아내더러 도미를 사다가 찜해주라고까지 하게끔 되었다. 모르는 건 놈팡이뿐이라는 물 건너 속담도 있거니와 물론 그는 아내와 태수가 둘이 그런 짓을 하고 지내는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다. 여자라는 것은 무슨 정이고 간에 정이 들기가 남자보다 연한 편이다. 김씨는 태수가 아주머니 하면서 상냥하게 굴어서 그가 집에 온 지 석 달이 못 되어서 태수한테 든 정만큼 도터운 정이 들었었다. 김씨는 그래서 그때부터 조카같이 동생같이 나이를 상관하지 않고 자식같이 귀여워했고 귀여워하기를 한참복만 못지않게 귀여워했다. 그러하던 중 작년 10월 초승 음력으로 보린게였던지 달이 휘영청 밝고 제법 산들거리는 게 젊은 사람은 객회가 남직한 밤이었다. 그날 밤 태수는 주인집의 저녁밥도 비어 때리고 요리집에서 놀다가 자정이 지나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술이 얼큰했지만 밤이 그렇게 촐촐하게 하는 밤이었다. 다니는 기생집도 있어서 그냥 돌아오지는 않았겠지만 어찌어찌 하다가 서로 엇갈려서 할 수 없이 혼자 동떨어졌었다. 그는 술을 먹고 늦게 들어오다가 탑삭불이 한참봉이 알면 의례껏 붙잡혀 앉아서 술을 먹지 말라는 둥 사내가 어찌 몇 잔 술이야 안 먹을까마는 항상 과음만 하면 해로운 법이라는 둥 이런 제법 집안 어른 노릇을
하자고 드는 잔소리를 듣곤 하므로 그것이 성가시어 살며시 아랫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었다. 태수는 그래서 사뿐사뿐 마당을 가로질러 뜰 아랫방으로 가는데 공교롭게 안방에서 고서방이우? 기척을 내는 김씨의 음성과 함께 앞 미닫이가 열렸다. 네, 납니다. 여태 안 주무세요? 태수는 할 수 없이 안방 돛돌로 올라섰다. 김씨는 흐트러진 풀머리에 엷은 자리적삼으로 앞을 여미면서 해죽이 웃고 내다보던 것이다. 남편의 마음이 변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씨앗을 본 젊은 여인이라 더위 끝에 스산하게 스미는 야기에 잠을 설치고 마음이 싱숭거려서 이리저리 몸을 뒤채던 참이다. 늦었구려. 저녁은 어떻게 했수? 자셔야지. 먹었어요. 아저씨는 주무세요? 저 집에 가셨지. 하하, 나는 글씨 술 한 잔 먹었길래 아저씨한테 들킬까 봐서 슬쩍 들어가 버리려고 그랬죠. 하하하, 그럼 좀 놀다가 잘까? 태수는 아무 거리낌 없이 마루로에서 안방으로 성큼 들어선다. 이거야 탑삭불이 한참 봉이 있건 없건 밤이고 낮이고 안방에 들어가서 놀고 누워 뒹굴고 하던 터라 이날 밤이라고 그것을 허물할 바는 아니었다. 그러나 이날 밤 태수는 김씨의 잠자리에서 나온 그 흐트러진 자태에서 전에 없던 운치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또 어떤 무엇을 분명하게 계획한 것은 물론 아니다. 그저 그 당장에 문득 단지 그 흥에 지나지 않았다. 적어도 시초는 그러했다. 김씨도 일반이다. 그녀는 태수가 그대로 들어서서 제 방으로 가려고 했더라면 놀다가 가라고 자청해서 불러들이기라도 했을 것이다. 태수는 미닫이로 해서 안방으로 들어서고 김씨는 호들갑스럽게도 질겁을 하면서 그러나 엄살을 하는 깐으로는 서서히 자줏빛 누비이불을 끌어다가 호껍데기 하나만 입은 아랫도리를 가리고 앉는다. 미안합니다. 난 또 아직 눕지 않으신 줄 알았지. 아니야, 괜찮아. 이리 앉아요. 어떤가 뭐, 늙은 사람인데. 자, 앉아요. 태수가 도로 나갈 듯이 주춤주춤하는 것을 김씨는 붙잡아 앉히기라도 할 듯이 반색한다. 둘이는 태수가 술 먹은 이야기를 몇 마디 주고받고 하다가 말거리가 없어 어색했다. 전에는 이런 일은 전혀 없었다. 고서방도 이제는 어색하리만큼 말이 없다가 김씨가 겨우 이야기를 찾아냈다. 장가를 들어서 살림해야지 늘 이렇게 지내느라 고생하고 적적하기는 오죽해? 아주머니도 세익씨가 있어야지 장가를 가죠. 온 참, 고서방 같은 이가 세익씨가 없어서 장가를 못 들어? 나이 찬 색시들이 사뭇 실ong 가래에다 목을 매려고 들 텐데. 호호호호. 아니에요. 정말 하나도 걸리는 게 없어요. 이러다간 총각 귀신 못 무연할까 봐요. 흉한 소리를 하고 있네. 고서방이 장가만 가고 싶다면야 내 중매 서주지. 정말요? 참, 한 자리 마땅한데 좀 알아봐 주시오. 내 술은 석 잔 말고 300잔이라도 낼게. 그래요? 그렇지만 이제 고서방이 장가를 들면 따로 살림을 날 테니 우리 내외는 섭섭해서 어떻게 하나? 호호호호. 우리 욕심만 차리는 말을 다 하고 있네요. 하하하하. 김씨는 해쭉 웃고 태수도 따라서 방긋이 웃는다. 김씨는 아이를 낳지 못해서 슬아가 적적하기도 하거니와 장래가 또한 걱정이었다. 만일 김씨 자신이 영영 아이를 낳지 못하고 그 대신 첩의 몸에서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 낳는 날이면 남편의 정이며 또 그 재산은 그 아이와 그 아이의 어머니한테 달칵 기울고 말 것이다. 그러는 날이면 김씨는
내 신세는 간데없을 테라 해서 미리부터 그는 남편한테 돈을 한 500원이나 얻어서 그것을 따로 제목 삼아 전당도 잡고 돈놀이도 한 것이 시방은 돈 1,000원이나 쥐고 주무르는데 이것은 장차 그렇게 될 날을 혹시 염려하고 즉 말하자면 늙은 날의 지팡이를 장만하는 셈이었다. 이러한 불안이 있으므로 김씨는 내 몸에서 아이를 낳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는 그가 한 말대로 여자 혼자서 아이를 낳을 수가 있다면 그 수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가리지 않을 만큼 간절히 아이를 바랐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다른 남자에게 정조를 개방하리라는 결단이 동시에 서 있느냐 하면 그런 것은 아니고 그것이 옳고 그른 시비보다도 우선 거기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않았었다. 태수와 사이의 사단이 좌우간 성가시게 된 요새 와서는 김씨는 자식이나 하나 보자고 했던 후회를 혼자 앉아 가끔 하곤 한다. 그러나 그것은 저로서 저를 속이자는 괜한 억지이다. 과연 태수와 그렇게 된 그 이튿날부터도 아기를 바랐고 시방도 바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는 아기를 바라느라고 태수와 이렇게 된 건 아니었다. 기왕 이렇게 되었으니 아기나 하나 낳았으면 좋겠다는 욕심, 이게 정말이었다. 탑삭부리 한참봉은 비록 자손을 보겠다고 처부럽고 지내지만 마음으로는 아내 김씨한테 노상 민망해야 한다. 15년 동안이나 쓴맛 단맛 같이 맛보아 가면서 게다가 이만한 전장까지 장만하느라고 동고동락으로 늙어온 아내다.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 하나가 금이다. 한편 김씨도 남편이 마음이 변하지 않았고 미워하며 소중히 여겨주는 줄을 잘 알고 있었다. 또 김씨 자신도 의가 좋게 반생을 살아온 남편이니 그에게 정도 기꺼니와 의리도 큼을 모르는 바 아니었다. 그런지라 그녀는 남편이 갑자기 싫어졌다거나 그래서 배반할 생각이 들었다거나 한 것은 아니었다. 단지 그것은 그것이고 이것은 따로 이것이라. 시장하기도 한데 냉면도 구미가 당겼던 그런 시기였다. 그럼직도 한 것이 김씨는 젊었다. 나이보다도 또 더 젊었다. 그런데 바로 눈앞에서 얼씬거리는 태수는 늘 아주머니 아주머니 하면서 곧잘 비율을 맞춰주고 싹싹히 굴어 동생같이 조카같이 자식같이 따르는 귀동이요. 그런 만큼 다뤄보기에 호락호락하기도 했었다. 만만하게 다룰 수 있는 귀동이는 보기에도 씩씩한 젊은 사내라서 세퍼트답게 세찬 매력을 가졌다. 진실로 30을 갓 넘은 씨앗을 본 여인의 바로 무릎 앞에서 그리하여 그놈 세퍼트가 초가을에 산산한 야기에 이 그리운 방과 더불어 쭈그리고 앉아있는 게 이 밤의 절절한 정경이었었다. 피가 뜨겁게 머리를 치밀고 숨이 차왔다. 그러자 마침 땡땡 마루에서 2시를 쳤다. 시계소리에 태수는 질겁하고 일어설까 했으나 엉덩이가 떨어지지를 않았다. 어느 곁에 흡신 무르익어버린 흥을 그대로 깨트리기가 섭섭했다. 두 사람은 토닥토닥 화토를 치기 시작은 했으나 둘이는 다 화토에는 하나도 정신이 없다. 짜증이 나서 콩사리로 흑사리를 먹어오기도 하고 심화를 빼놓고 세기도 했다. 누가 이기고 누가 져도 상관없을 것이지만 그래도 태수가 졌다. 내가 이겼으니 무얼 시키나 무엇이 좋을꼬. 김씨는 까막까막 생각하는 채 하다가 김씨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얼른 태수의 깃대기를 잡아당겨 입에 대고 아기 하나만 말하면서 한편 팔이 태수의 어깨를 감는다. 그날 밤 그렇게 된 뒤로부터 둘이는 그대로 눌러 오늘까지 지내왔다.
8달이니 1년이다. 탑삭불이 한참봉이야. 첩의 집에 가서 자고 나니까 태수가 달리 오입하느라고 바깥잠을 자는 날만 빼면 그래서 한 달의 보름은 둘의 세상이다. 식모나 심부름하는 아이도 돈이며 옷감이며 후이 얻어먹는 게 있어 밤이면 태수를 바깥주인 대접을 할 줄로 알게끔 되었기 때문에 둘이는 턱 터놓고 지낼 수 있었다. 그것은 한참봉이 첩을 얻어두고 어여시 다니고 김씨도 태수를 남첩으로 집에다 두고 재미를 보았다. 태수가 작년 여름에 이 집으로 올 때는 인조견 이부자리 한 벌과 낡은 트렁크 한 개 그것뿐이었다. 그러던 것이 김씨와 그렇게 되던 사흘 만에는 단박 푹신푹신한 진짜 비단 이부자리에 방석까지 들여놓고 연달아 양복장이야 책상이야 요강 잿더리 체경 이런 것으로 그의 방이 혼란스럽게 차려졌다. 그 밖에 철철이 갈아입을 조선옷이며 보약이며 심지어 담배까지도 통으로 두고 피웠다. 이러한 것은 김씨가 제 돈을 들여서 해주되 남편한테는 태수에게 받는 채 했다. 태수가 돈을 내놓아 그 부탁으로 심부름하고 밥값은 처음에 25원에 정한 것은 5원씩 더 내서 30원씩이라는 핑계로 언제나 밥상은 떡 벌어졌다. 그러나 태수는 처음 석 달 동안만 25원씩 밥값을 냈지만 그 뒤로는 피차에 낼 생각도 받을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동안 김씨는 남편이 어느 첩한테 전염을 받은 병이 옮았다가 그놈을 다시 태수한테 모종을 해주었다. 그 덕에 태수는 단단히 고생했고 치료는 했어도 치료가 되지 않아서 요새도 술을 과히 마시면 도로 도져서 병원 출입해야 했었다. 태수는 화투의 승부로 그날 밤에 짊어진 내기 시행 가운데 한 대목은 아직도 시행하지 못했다. 웬일인지 김씨는 임신하는 기색이 보이지 않았다. 나는 아마 팔자가 그런가 봐. 김씨는 생각이 나면 태수를 붙잡고 불평삼아 탄식삼아 가끔 이렇게 뇌까린다. 그러나 일변 둘 사이의 정은 수월찮게 물들어졌다. 태수는 한편으로 호화스러운 맛의 정과 다름없이 기생오입도 하고 지내고 또 요새는 초봉이한테 정신이 쏠려 그와 거론하려고 애를 쓰기는 해도 그런 것과는 달리 김씨와 사이에는 소위 색정이라는 게 사뭇 깊었다. 김씨는 더했다. 그러나 아무리 정이 들고 서로 좋아해도 애초부터 아무 때나 떨어져야 한다는 말없는 조건이 붙은 두 사람의 관계였다. 김씨는 수월찮게 영리하기도 한 여자애였다. 그녀는 한때 불장난으로 일생을 그를 칠 생각은 없었다. 만일 태수와 이렇게 오래오래 지내다가는 파탄이 나서 큰 풍파가 일고야 말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지나간 3월부터는 이제는 웬만큼 일을 수습할 궁리를 하기 시작했다. 하기야 태수와 떨어질 일을 생각하면 생각만 해도 섭섭하기란 다시 없었다. 또 기왕 내친 걸음이니 바라던 자식이나 하나 뺄 때까지 그렁저렁 밀어가고도 싶었다. 그러나 올 3월 그때만 해도 벌써 배가 맞아 지낸 지가 반년인데 반년이나 두고 그렇게 지냈어도 가져지지 않던 아이가 더 지낸다고 벼랑간 생길 것 같지도 않고 그뿐 아니라 남편을 더욱더 오래 속일수록 위험은 더 많다. 그리고 더 가까이 지내는 일이 차차 겁이 나기도 했었다. 이렇게 위험을 느낀 김씨는 그때까지는 어쩌면 이렇듯 마음을 턱 놓고 지냈던가 싶을 만큼 자꾸만 초조와 불안이 생기기 시작했다. 앞으로 가령 위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태수를 한평생 옆에 두고 지내진 못할 바이면 역시 차라리 선뜻 떨어지는 게 수건이 싶었다. 그러나 생각만 그렇지
마음먹은 대로 되지는 않았다. 그러면 생으로 잡아떼는 이보다 태수를 장가들여서 할 수 없이 떨어지도록 하는 도리가 옳겠다고 생각했다. 4월 바로 초승이니까 달포전이다. 태수가 은행에서 돌아와 바깥 싸점 가게에 나가서 탑사풀이 한참분가 한담하고 있노라니까 웬 여학생이 차림새는 초라해도 얼굴이며 옷맵시가 단박 눈에 착 아끼는 그런 여학생 하나가 가게 앞으로 지나가고 있었다. 태수는 그 여학생의 차림새가 너무 조촐하고 더욱 트레머리에 통치마는 입었어도 고무신에 버선을 신은 것이 혹시 공장이나 정미소에 다니는 여직공이 아닌가 했다. 그렇다면 더욱 인물이 아까웠다. 태수는 황홀하게 그녀를 바라보는 참인데 마침 탑사풀이 한참봉을 보더니 사뿐히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초봉이었다. 어이, 아버지도 안녕하시고. 초봉이의 대답은 들리는 둥 마는 둥 했지만 방긋이 웃는 입을 보고 태수는 그만 놀랍게 감탄했다. 초봉이 지나가기가 무섭게 태수는 탑사뿌리 한참봉에게 저 사람은 누구예요? 한참봉은 기죽이 웃다가 저너머 둔뱀이 사는 아는 사람의 딸인데 졸업하고 시방 저기 제중당이라는 양약국에 다닌다고 말했다. 왜?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드는 모양이군. 그래, 워낙 똑똑하게 생겼지. 정 마음에 들거들랑 집에 사람더러 중에서 달라지. 저놈의 둔뱀이 정주산의 맏딸 초봉이라면 나보다 더 잘 알테니. 그날 밤 태수는 그때까지 시뻐하던 장가를 갑자기 들겠노라고 그러니 초봉에게 중매를 서달라고 김씨를 졸랐다. 초봉이라는 말에 김씨는 도무지 전에 없던 일로 벼랑간 강자가 나서 사뭇 앞이 캄캄하고 몸이 떨려 어쩔 줄을 몰랐다. 김씨는 자청에서 태수에게 결혼하라고 했고 나서서 규수를 골라서 자기 손으로 뒷바라지에서 혼사를 치러줄 생각까지 했으면서도 조금도 질투 같은 것은 몰랐고 한 것은 무릇 그 여자, 즉 태수의 배필인 동시에 질투의 대상 인물이 실제의 인물로서 아직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마침내 초봉이라고 하는 잘하는 계집에 최근으로 작년에 본 것이 마지막인데 썩 아담스럽게 생긴 그 계집의 초봉이 이건 시방 당장 자기 보물인 태수를 채가다니 채봉이라는 대상을 만나 질투는 피어올랐다. 그러한 딴속을 두고 그는 태수더러는 초봉은 너한테는 과분하다는 핑계를 대면서 그의 소청을 들어주지 않으려고 들었다. 그러나 그녀는 마침내 마음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 글을 읽고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